네, 안녕하세요. SCK 강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3D 컨텐츠 제작을 하시고 현재 국내 최고의 그 게임사에 다니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승입니다. 저도 20년 정도 됐지만 강병님도 20년 정도 아, 네. 경력을 가지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야 관련된 것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사에서 지금 업무, 모션 캡처 관련된 업무들 아, 하고 있는 유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저도 뭐 거의 얘기를 들었는데 20년 정도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어떤 간략하게 그 경력 같은 거를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선 저는 마야를 위주로 보통 이제 작업을 진행했는데, 마야를 처음 접한 건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때 처음 네, 접했었고요. 네, 대학교 때 접해서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네. 강의를 대학교 강의. 졸업 후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한 4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약간 제가 실무를 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실무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무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의 이제 음, 15년 가까이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영화 제작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왔고요. 이제 후반부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션 캡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 게임 시네마틱을 하다 보니까 또 모션 캡처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경력도 쌓게 되고 그러다가 네. 이제 지금 현재 게임 회사에서 모션 캡처 아, 관련된 업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영상 제작 같은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발표하시는 그 유현승 팀장님의 성함을 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번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유현승이라는 이름보다는 아마 그 유튜버 타이어드 베어라고 아마 마야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마야를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목소리다라고도 좀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또 타이어드 베어라고 또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아까도 잠깐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실무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좀 병행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다닐 때 네. 그 대표님의 그런 좀 제안이 이렇게 그 대학교 강의를 좀 맡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강의 자료를 좀 모으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공유할 방법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공유하는 게 보통 네.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다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좀 떠나게 된 부분에서 이제 마야랑 조금 거리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재도 이제 마야를 하고 있긴 한데 모션 네. 캡처가 주된 부분이고 요즘엔 또 게임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마야를 조금 거리를 두게 돼서 그걸 좀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야 채널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 친구들의 또 경험을 또 저도 이제 다시 얻고 하는 그런 계기로 모션 아니 그 마야 마야 채널을 채널. 네. 네, 진행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또 운영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잘 운영해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요. 참고로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그 팀장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검색을 하시려면은 그냥 타이어드 베어를 검색하면은 되게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드 베어 마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쉽게 좀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니까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봤는데 어,
배울 점들도 많고 뭐 참고할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발표할 세션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모션 캡처 데이터를 뭐 보통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패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좀 대량 작업에 대한 용이함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게임 쪽에서 모션 빌더를 활용한 꿀팁? 네네네.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혹시나 오늘 그 세미나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질문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저희 팀에서 이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떤 뭐 별도의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타이어드 베어 채널을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 멋진 세미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모션 캡처 실무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 캡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의하는 모션 캡처라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의 움직임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물의 움직임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모션 캡처 방식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자이로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자이로 수트를 입고 촬영하는 방식이 우선 가장 뭐 가깝게 네.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자이로 센서라고 하는 이제 방향과 그다음에 위치값을 갖고 있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 편의성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식 방법은 여러 대의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몸에 이제 붙어 있는 마커라고 하는 이제 반사체를 인식시켜 가지고 데이터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설치했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좀 제약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이제 이 정확도 부분에서 네.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 실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뭐 예전부터 활용됐던 뭐 그 마커리스 모션 캡처 방식이라고 해서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촬영하는 방식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또 각광받고 있는 AI를 활용한 모션 캡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 그 영상으로 이제 모션 캡처를 얻는 방식 자체는 옛날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 부분도 AI랑 또 접목을 시켜서 많이 개선돼서 얼마 후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AI만을 위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하는 형식처럼 텍스트 투 모션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모션을 만들어주는 방식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개의 모션 파일을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저도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그 발전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광학식 방식인데요.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리얼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이로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마커라고 하는 움직임을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광학식에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겹치게 되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점들이 생기게 되고 뭔가 튀는 것 같은 그런 화면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마커가 카메라에서 가려지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들은 또 후반 작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촬영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마커를 생성해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커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보통 이제 59개 정도의 마커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마커가 있다 보니까 한두 개 사라진 것 같은 경우는 나머지 마커들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값을 재계산하는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던 마커들도 재생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모션 캡처를 광학측 모션 캡처를 촬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작업들인데요. 뭐 이것들은 뭐 어떻게 뭐 재현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모션 빌더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게 됩니다.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FBX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모션 캡처를 촬영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FBX라고 하는 형식. 그래서 많은 그런 모션 캡처 회사들은 모션 빌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정하게 되게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션 빌더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를 모션 빌더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온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뭐 애니메이션 모든 테이크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카메라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제 모션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마커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마커 위치를 알게 되면 이 그러니까 모션 빌더 내에서도 이제 이걸 활용해서 조인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이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FBX 형식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바이패드로 넘겨오는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조인트와 바이패드에 사용되는 조인트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리타겟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모션 빌드에서 이렇게 리타겟해서 리타겟된 파일을 맥스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바이패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리타겟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정의를 시켜서 이 캐릭터와 그 다음에 바이패드의 캐릭터를 이제 정의를 시켜서 세팅한 다음에 맞춰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하나를 생성을 시켜주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람 형태의 모양처럼 여기 있는 조인트도 각각의 위치에 정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요 두 개의 캐릭터 아까 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밖에 없지만 나중에 바이패드를 가지고 왔을 때도 동일한 포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동일한 포즈는 보통 이제 T포즈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이패드도 마찬가지지만 모션 캡처 데이터도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T포즈로 가게 됩니다. T포즈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씬 폴더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모캡이라고 되어 있는 요 캐릭터 파일이 보게 되고요. 여기에는 힙이라고 되어 있는 조인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아마도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형식으로 띄고 있어서 뭐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셀렉트 브런치를 이용해서 모든 조인트들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로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기본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 값은 지금 뭐 또 다른 위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형태의 모양이다 보니까 가장 루트의 조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90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되고 발밑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높이도 좀 맞춰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방향성도 좀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이패드를 불러왔을 때 아마 방향성이
이 Z 방향으로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80도로 돌려줘야지 두 개가 매칭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T자 형태로 특정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조인트들을 각각 하나씩 연결해주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고요. 가장 루트가 되는 힙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화면에 그 위치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Assign Selected B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왼쪽 다리 부분을 어사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서 키를 이용하게 되면 위아래 커서 키를 하게 되면 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이제 그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단축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뷰포트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하위 계층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다음 조인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발도 어사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이 자동으로 되는 거는 요 이렇게 일관적인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이제 구분해 놓은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존재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네이밍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왼쪽 오른쪽을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힙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리게 되면 또 스플라인 안쪽에 있는 스플라인들도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목 부분에 연결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 쇄골 부분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다 연결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초록색이나 노란색, 느낌표 노란색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좀 한번 체크해 봐라는 부분이고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제 그건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지금 모션 캡처 데이터의 기본 위치 값에 이 쇄골 부분의 위치에 조인트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워닝을 띄워준 부분이고요. 작업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관적인 이 작업이 너무 좀 불편한 부분, 이 모션 캡처에 한 100개, 200개 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메뉴상에 이제 모션 빌더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세팅되어 있는 걸 갖고 오는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로드 스켈레톤 디피네이션 항목에 이 템플릿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이용해서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좀 에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라이징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락을 걸어서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는 요거 진행을 다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맥스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타겟이 되는 기본 뼈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한번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이제 이 바이패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바이패드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 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본의 구조, 바이패드를 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네이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패드 001 그리고 뭐 펠비스,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다르고 뭐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모션 빌더에서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게임에 따라서 이제 이 바이패드를 변형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형된 것들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익스포트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바이패드 파일을. 그리고 이것도 그 바이패드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애니메이션으로 갖고 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또 바이패드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살짝 A 포즈 형태로 띄고 있는데 이걸 이제 T 포즈 형태로 똑같이 포징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캐릭터 컨트롤에서 생성을, 디피니션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 포즈를 조금 맞춰주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리타겟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포즈가 동일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뭐 일일이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네, 뭐 이렇게 비슷하게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캐릭터 만들어주고 요거를 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템플릿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드 스켈레톤 템플릿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이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에 세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어찌됐건 바이패드가 워낙에 활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모션 빌더 내에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활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는 여기 락을 한번 걸어줘서 바이패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1과 캐릭터 뭐 제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나오게 되는데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모션이 붙어 있는 애고요.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는 애고 여기에 캐릭터 1에 있는 T포즈에다가 이 모션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소스에다가 이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걸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뭐 두 개가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액터의 뭐 신체 비율과 그 다음에 실제 캐릭터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르고 팔다리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이 모션 빌더 내에서는 쉽게 해결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폭이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되게 되고요. 팔다리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끔 이 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맥스로 한번 갖고 와서 바이패드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부분은 단순히 이제 여기에다가 소스로 이제 적용한 부분이지 실제 키로 변환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크라고 하는 키로 변환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크 투 스켈레톤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스켈레톤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소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스켈레톤으로 되어 있는 움직임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패드 파일을 익스포트 모션을 이용해서 바이패드 캐릭터 뭐 익스포트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변환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맥스로 다시 넘어가서 이걸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데요. FBX가 참 재미있는 게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있으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덮어 씌워서 키값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드 형식은 아니지만 FBX 형식을 그냥 그대로 요게 아니라 요거 만든 거는 요거죠.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새로 이제 여기는 이 바이패드 그 본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이패드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하게 되면 모션이 이 바이패드에 연결되게 되고요. 그다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뭔가 이게 아마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네. 두 개 키가 달라서 생성되는 부분이고 네. 아마 샘플이 달라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시간이 걸리면은 네, 우선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는 잠깐의 좀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가능하다라고 우선은 보고요. 네, 그거는 뭐 조금 더 다시 좀 제대로 된 거는 또 따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데모로 지금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또 긴장을 하셨는지 네네네. 조금 수치상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걸 할 때는 실제 그 키에 맞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그쵸. 제가 다른 키에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생겨난 부분이고 네. 그대로 익스포트 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네.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바이패드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갖춰 봤고요. 이 과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수백 개의 그런 샷들을 네. 작업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뭐 사실상 뭐 조금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귀찮고 그다음 번거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스크립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모션 파일을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파일을 불러오고요. 이 모션 파일에다 스크립트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션 빌더에서는 여기 파이썬 윈도우에 파이썬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을 제작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뭐 제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 일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이제 갖고 온 부분인데요. 네. 그걸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스크립트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재미없는 과정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도 이제 받아들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네. 네,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from 뭐 py fbsdk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이 모션 빌더 내에 있는 언어 형식이 아니라 외부에 그냥 보통 이제 C 언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금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 언어 내에서 이제 이 파이썬의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파이썬 스크립트의 이 모션 빌더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갖고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명령어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fb find model by label name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이 모션 빌더 내에 있는 명령어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밑에 보게 되면 XML이라고 하는 형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파일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mport XML etree, 뭐 elementary tree, 그 다음에 as etree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명령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가지고 와야지 이 XML이라고 하는 걸 읽어드려서 그걸 이제 리스트화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외부에서 이제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define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함수라고 해서 어떤 일괄적인 명령어들을 계속 꺼냈을 수 있게끔 정의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tpose라고 되어 있어서 그 포즈를 초기화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characteriz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 characterize는 아까 전에 봤던 오른쪽에 이 캐릭터 컨트롤의 캐릭터에 조인트들을 매칭해주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T포즈는 T자 형태의 포즈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놨던 부분입니다. 뭐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실행되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이 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불러오게 됩니다. XML이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봤던 여기 이제 템플릿이라고 불리우는, 여기 이제 로드 스켈레톤 템플릿의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정보를.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갖고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조인트의 이름을 어떤 조인트 위치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얘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XML이라고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파일을 여기에서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콘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이걸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매칭되는 그런 데이터를 형식을 만들어줘서 이제 해줬고요. 아마도 작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해서 아마 제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밑에 보게 되면 뭐 이 부분을 뭐 일일이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만, 리타겟 때는 그 조인트와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매칭되는 조인트를 밀고 와서 뭐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 프린팅을 해보게 되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네. 실행을 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캐릭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또 캐릭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티포즈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캐릭터를 다 티포즈로 만들고 캐릭터라이징 해주는 부분으로 이 함수를 작성을 해놨고요. 그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이름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캐릭터 하나를 캐릭터라이징 한다 라는 부분이고, 캐릭터라이징의 캐릭터 이름을 여기 있는 디파인되어 있는 여기 이 함수에서 돌아서 캐릭터라이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한번 실행해서 얼마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주는 부분은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해주면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티포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캐릭터라이징도 안 돼 있는 부분 이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라이즈도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티포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모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전에 1년에 한 10여 분 동안 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버튼 하나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파일을 어떤 특정 폴더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 100개나 200개의 그런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요것들을 다 돌려서 익스포트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스크립트화해서 하게 되면 뭐 원래 한 2시간, 3시간 걸리던 작업들을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FBX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모션 빌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마야에서는 이 똑같은 작업을 읽어드리는 거에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3, 40분이 더 걸리게 되는데 모션 빌더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모션 빌더를 이용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이콘이라고 하는 XML 파일을 제가 이제 작성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걸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프린트라고 해서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이콘 XML이라고 하는 파일 내부에 있는 아이템과 그 다음에 value라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라인 조인트 네임과 그 다음에 슬롯 네임으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슬롯 네임과 조인트 네임을 이렇게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XML이라고 하는 이 파일 내에 있는 힙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힙에다가 그 다음에 left up leg라고 하는 건 left up leg 뭐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바이콘에서 생성된 조인트의 형태와 그 다음에 모션 빌더에서 이 캐릭터 컨트롤에 있는 형식이 실제로 동일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바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다르게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맞춰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네이밍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구조적으로 좀 달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일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XML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정보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T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포즈에는 여기 있는 이 모션 빌더의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활용해서 몇 개의 캐릭터가 있는지, 어떤 형태의 캐릭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FB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씬 컴포넌트, 네,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여기 이제 이 씬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컴포넌트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컴프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름 중에 이제 스켈레톤이라고 불리우는 거를 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힙이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수행이 안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스켈레톤 형태의 힙스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 이 명령어가 수행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떤 명령어냐면 지금 보게 되면 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확장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모캡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땡땡 힙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분리하라는 부분의 명령어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모든 조인트들의 회전값을 네,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이 두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값과 회전값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로테이션을 0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조인트의 힙은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치값과 회전값은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고 나머지 조인트들은 다 0의 값으로 맞춰주라고 해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T포즈가 생성되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 T포즈에서 이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캐릭터 이름에 그 여러 개의 캐릭터 이름들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리턴이라고 하는 캐릭터 네임으로는 그 캐릭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제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 그 정보를 여기 캐릭터 네임 T포즈라고 한 함수에서 나온 이 캐릭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캐릭터 네임에는 이렇게 캐릭터 이름을 뭐 여러 명의 캐릭터, 3명의 캐릭터였다라고 하면 이 3명의 캐릭터를 하나씩 이 캐릭터라이징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또 수행하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캐릭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수행이 안 되지만 여러 캐릭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명, 4명 이렇게 동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 캐릭터들을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패드 파일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하나의 정보값까지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뭐 FBX 같은 경우 여러 캐릭터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한 캐릭터의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는 캐릭터라이즈를 하게 되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정보를 또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 있던 이 매칭되는 조인트와 그 다음에 슬롯 네임을 이용해서 매칭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define 과정들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모션 빌더 내 스크립트를 찾아보게 되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설명하는 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만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매칭되는 이 XML에 있는 매칭되는 것들을 다 연결해서 캐릭터라이징을 하고 마지막에 락까지 걸어서 저장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또 간단하게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또 간단하게 캐릭터라이징 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스크립트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 같은 경우도 그 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 맥스에서도 이제 파이썬을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개의 뭐 파일들을 임포트해서 바이패드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그리고 뭐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직접 입력하면서 이제 생기는 오류들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또 효율성이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면 아마 활용이 많이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패드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스크립트를 쓰는 게 아무래도 반복적인 그런 네,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노가다 같은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주는 것 같은데 뭐 우리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보니까 네, 엄청난 시간 단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걸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한 번씩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또 좋은 이런 스크립이 있으면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짧지만은 이렇게 모션 캡처에 관련된 되게 좋은 그 팁을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현재 그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지만은 답변을 좀 못 드리는 내용은 또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내용 설명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네, 시간상 또 더 많은 좀 내용을 못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비나에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설문지에 좀 추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세션을 또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괜찮게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별도로 만들어서 웨비나를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는 꼭 설문지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설문지 작성을 해서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웨비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